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에서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정말로 실망스러운 수준을 넘어서 도대체가 사법부가 필요한 게 맞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근데 이런 얘기 또 잘못하면은 언론의 박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 합니다. 이전에 제가 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헌재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헌재가 민주당과 이렇게 짬짬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헌재가 이렇게나 정책의 모습을 보여주고 사법부의 어떤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그러면 헌재 필요가 없다. 차라리 그냥 대법원만 있더라도 충분히 헌재 역할을 다할 수 있으니까 헌재가 그냥 없어지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했다가 JTBC에서 이번에 앞부분만 똑 그냥 떼버리고 헌재 없애버리자 대법원만 있어도 충분하다 그런 식으로 자료화면을 만들어가지고 내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언론사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헌재 자체가 정치적으로 빠지면 헌재 자체가 이렇게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면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 이 얘기를 갖다가 그냥 없애버리자. 이렇게 보도하면은 이것이야말로 악의적인 그냥 진짜 보도 아닙니까? 제가 이재명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뭐 비판할 때도 그렇게까지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없는 얘기를 갖다가 아다르고 어다른 수준이 아니라 이건 그냥 예스를 노라고 얘기해버리는 수준 아닙니까? 제발 좀 언론들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헌재 같은 경우는 지금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정치적인 중립성을 어기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뭐 제가 뭐 극우라서 뭐 우파적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충분히 헌재의 지금 모습 같은 경우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특히나 이번에 논란이 됐던 게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민주당과 짬짬이 했다라고 하는 논란이죠. 국회 측의 이제 그 변호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국회 측 변호인이 다 민주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금 대표하는 것인데 그 민주당과 헌재가 서로 짜고 치고 있다. 어떤 식으로 내란죄 이거 자체를 헌재에서 다투게끔 하지 말자. 괜히 내란죄 같은 거 들어가면은 무슨 뭐 김영호 국방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뭐 영연 반첩 상황을 사령관이 됐거나 이런 사람 다 불러가지고 증인 듣고 막 이렇게 하려면은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내란죄 같은 경우는 그냥 형사소송법에서 다루도록 하고 계엄을 선포했던 것 자체가 위헌이냐 아니냐 이것만 이제 그 판단해가지고 빠릿빠릿하게 결정하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번에 국회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거 사실상 헌재가 알려준 것이다. 헌재가 우리한테 그렇게 알려준 걸로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논란이 커졌죠. 헌재 같은 경우는 즉각적으로 나와가지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요청한 적이 없다. 민주당한테 그런 것들을 알려준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추가적으로 헌재가 사실상 그렇게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장동혁 의원의 질의를 통해 가지고 그게 확인이 됐는데 이따가 그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내란죄를 뺀 거에 대해 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컸죠. 그랬더니만 민주당 측에서 지금 궤변을 늘여놓고 있는 게 뭐냐? 내란죄 자체를 빼지는 않았지만 남아 있다. 아니 이제 내란죄 자체를 안 뺐지만 뺐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냥 술을 마셨는데 음주운전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앞뒤 문장 자체가 그냥 다르잖아요. 뺐으면 뺀 것이고 안 뺐으면 안 뺀 것인데 안 뺐는데 남아 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뺐는데 남아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 저희가 자료 한 가지 좀 보여주시면 이번에 국회 측 변호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았다. 안 뺐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내란 행위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는다라는 것에는 변경이 없다라고 분명히 지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로 뒤에 뭐라고 합니까?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서 국헌문란의 구체적 행위,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있다. 내란죄의 범죄를 판단해달라고 하는 탄핵소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그럼 방금 제가 그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앞에 문장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예요? 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뒤에 문장은 뭔 얘기입니까? 뺐다 이 얘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라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궤변을 늘여놓고 있는 것이다. 이걸 이제 법률적으로 지금 이 인간의 앞뒤 문장이 다른 거를 표현한다면 뇌란죄는 빠졌지만 내란 행위는 남아있다라고 하는 궤변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란죄가 있어야 내란 행위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내란 행위가 있는데 내란죄가 또 없습니까? 근데 아까 전에 국회 측이 하는 얘기는 뭔 거예요? 내란 행위는 남아있지만 내란죄는 안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것이야말로 궤변인 거죠.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이번에 이런 식으로 내란죄를 빼는 거에 대해서도 국회 측은 분명히 자기들의 목적을 명확하게 했어요. 탄핵 심판이 길어지면 국정 혼란이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탄핵 심판 빨리 하겠다. 이재명을 위한 조기 대선 빨리 치르겠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서 별도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개떡 같은 소리를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케이스를 자꾸 얘기를 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형사소송과 관련된 문제가 같이 탄핵소추 안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가서 뺐다라는 것인데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게 뭡니까? 일단 첫째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때문에 탄핵이 됐습니까? 뇌물이나 뭐 이런 식의 형사소송법 이거보다도 국헌문란을 넘어서 가지고 무슨 뭐 국정문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최순실이 됐거나 뭐 이런 걸로 국정개입 이게 사실상 주된 그 요소 아니었습니까? 그게 주된 요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해요. 시위 나왔던 사람도 다 그런 식의 플래카드를 들고 주장을 했으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국정 개입이라고 하는 게 논란의 핵심이었던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논란의 핵심이 뭡니까? 내란죄잖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내란죄 아니었습니까? 1차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됐었을 때 내란죄, 내란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13번이나 등장을 했고요. 이게 부결되고 난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2차 탄핵소추안이 또 의결이 됐었을 때 그때는 내란이라고 하는 말이 36번 가까이나 등장을 합니다. 3배 가까이나 그러니까 증가를 한 거거든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 탄핵소추안이 1차에서는 부결됐다가 2차에서는 가결됐던 결정적인 계기는 내란죄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여론이 형성이 됐기 때문이잖아요. 내란죄를 가지고 내란의 수괴다, 내란 범죄의 동조자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탄핵시키고 다 난리를 쳤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중심적인 게 내란인데 그거를 빼겠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소추 사유 자체를 변경하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소추 사유를 빼버린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재의결이 필요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장동영 의원이 이번에 이제 또 헌재 사무처장을 상대로 해가지고 질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한번 일단 들어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 질의에서 이제 왜 도대체 민주당과 헌재가 짬짬이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지 그 얘기도 나오거든요. 일단 첫 번째 것부터 바로 한번 들어보시죠. 탄핵 심판의 당사자는 소추위원이 아니라 국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72쪽에. 탄핵 절차에서는 소추권의 주체가 정당한 적극적 당사자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것이 바로 국회 자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탄핵 소추 사유 중에 사실관계가 여러 개가 있을 때 그중에 하나를 제외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탄핵 사유의 일부 취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책 677쪽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종족수에 관해서는 678변에 탄핵소추 발의와 동일하게 3분의 2의 대통령 같은 경우는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책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동영 의원이 얘기하는 게 뭐겠습니까? 헌재 산하기관에 있는 뭐 이제 연구원 이런 데에서 이제 연구했던 그 책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해 보더라도 헌법을 연구하는 곳이거든요. 그 책을 보더라도 명확하게 전부 다 적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탄핵 사유가 바뀐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다. 소추 사유가 변경된다면 재결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데 헌재는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입장을 내지 않는가? 그 부분이 우리가 지금 비판하는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왜 도대체 국회 측에게 헌재가 이 내란죄라고 하는 걸 빼라고 했다라는 걸 알려줬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을 질의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바로 한번 보시죠. 그리고 탄핵 의결을 할 때 마치 탄핵에 반대하면 내란죄 공범인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했고 여당의 원내대표도 내란죄 공범이라고 해서 고소고발했고요. 국무총리도 내란죄 공범이라고 해서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헌재에서 뭐라고 제1차 변론 준비 기일에 쟁점을 정리했냐면요.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행위, 그리고 포고령 1호를 발포하게 한 행위, 그리고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그리고 중앙선관위를 불법으로 압수수색한 행위. 이게 쟁점이 4가지랍니다. 이게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의 의결 내용과 사실관계에서 동일합니까? 자, 그러니까 저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번에 이제 그 헌재 쪽에서 내란죄를 헌법재판 심판에서 빼게끔 민주당에게 알려줬다라고 하는 게 논란이었죠. 일단 국회 측 변호인은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고 헌재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그런 식의 얘기를 알려준 적도 없고 요청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나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장동영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1차 변론 준비 기일 동안에 그때 이제 헌재가 이 사안의 쟁점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었다. 4가지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정리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 4가지가 뭔지를 방금 쭉 이제 읽지 않았습니까? 4가지를 다 들어보니까 뭐가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란죄라고 하는 게 빠져 있다라는 거죠.
애당초 그러니까 국회에 의결이 됐던 내용 36번 가까이나 언급이 됐던 게 내란과 관련된 것인데 그 내란과 관련된 게 36번이나 언급된 게 의결돼서 헌재로 왔는데 1차 준비 기일 때 헌재가 딱 뭐라고 한 거예요? 내란죄가 36번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의 핵심적인 쟁점은 4개다. 근데 그 4개 어디에도 뭐가 안 들어가 있다? 내란죄가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명명백백하게 뭐라고 보는 겁니까? 국회가 의결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 헌재가 무시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국회는 분명히 내란죄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라고 본 것인데 그 내란죄가 쟁점이 아니다라고 헌재가 결정을 해버렸으니까 국회 측 변호인도 뭐라고 생각이 된 겁니까? 내란죄가 빠지더라도 내란죄가 없더라도 헌재가 지금 그 4가지만 가지고 쟁점이라고 하니까 이것만 가지고 탄핵시키면 되겠네. 쉽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만약에 5개의 안을 가지고 통과를 시켰는데 이제 그 헌재에서는 5개 중에 1개 빼고 4개만 가지고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5번째가 바로 내란죄니까 뭐하러 제가 내란죄를 갖다 거기다 집어넣겠습니까? 이 지금 얘기입니다. 그 장덕영 의원이 이제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헌재 사무처장의 입장이 뭐냐?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그 부분을 피의 청구인 측에서도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그 당부 여부에 대해서는 심리 중에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판단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밖에 못하는 것이고 재판부에서 판단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밖에 못하는 것인데 그러면 빨리 판단을 하라고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다면서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 가까이나 지금 변론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의결 탄핵 소추안 자체의 사유를 변경시킨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기각을 하고 새롭게 의결을 요구할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그냥 갈 것이냐 이거보다 중요한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변론 자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본적인 베이스부터 결정을 해야죠. 왜 이거를 결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변론과 변론을 하겠다라고 하냐고요. 그냥 변론만 계속 진행하겠다라는 것은 무슨 뜻밖에 안 되는 겁니까? 민주당 측의 주장을 다 받아들이고 그냥 재의결 없이 그냥 바로 진행하겠다 이 뜻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모습을 다른 데도 아니고 헌재가 보여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명확하게 제가 봤을 때는 헌재가 민주당에게 짬짬이에 대한 요청을 했다. 간접적으로나마 짬짬이에 대한 의사를 전달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엄연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헌재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 부분 해명하고 사죄하고 빨리 기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